저는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다음 반등에 가장 빠르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숫자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우려만 지나가면 결국 이 회사가 좋지 이렇게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에 엔비디아가 23년, 4년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변동을 겪었잖아요. 시장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올라온 회사는 항상 엔비디아였어요. 이런 국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숫자가 약했던 회사들은 되게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중에 특히 뭐 팔란티어, 엠러비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미국을 다시 좋게 볼 때 또 말씀을 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회사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우려로 인해서 같이 빠지는 지금 국면에 이런 동조화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현할 수 있는 분은 좀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이번 주간 공부기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미국 시장이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말에도 저희가 속보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미국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간에 공부해볼 기업에 저희가 공부해보고자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수급 우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업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강하면 매크로 우려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약하면 이 매크로 우려가 크게 작용한다. 지금 이런 국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M7 실적을 예를 들면서 상회하는 실적이 없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기업에서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정책적이나 이 매크로 변수에 위협이 있으면 기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고 저희가 미국 시장이 수급으로 버틴 부분이 있는데 2월 후반 3월에는 이 수급이 1월이나 2월보다는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일에 특히 미국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이제 노로버를 하지 않고 이제 이어가지 않는 거죠. 다음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변동성이 낮으면서 변동성이 낮으면 미국의 퀀트 펀드들은 계속 뭔가를 사게 돼요. 많이 사게 되고 변동성이 올라가면 팔게 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에 많이 사둔 거죠. 그랬다가 지금 요즘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 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BOA에서 미국에서 집계하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금이 많이 있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15년 내에 현금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3년, 4년, 그리고 25년 초까지 계속 좋으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 와중에 뭐 이렇게 주식을 판 경우도 있지만 그랬다가도 계속 시장이 안 빠지니까 계속 포모가 와서 미국 기관들도 계속 주식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이 3.5%로 지금 가장 낮은 국면에 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연초에 그 연금이나 이런 매수세가 많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계속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현금이 굉장히 낮은데 그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가장 없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없으니까 주식을 많이 산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투자가들도 조사해 보면 미국 주식이 좀 과대평가돼 있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무역 전쟁을 우려는 하고 있어요. 막 무역 전쟁, 관세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에이 낙관적이야, 주식을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식을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좀 흔들림이 발생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현금이 낮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가들도 주식을 팔기가 쉬운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이 1, 2월에 원래 좀 주식 매수가 많은 시즌이에요. 연금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요. 리테일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가 뭐 버티거나 이런 구간이 많은데 2월 말, 3월에는 또 세금 시즌이 있어요. 이 3월 세금 시즌으로 가면서 보통 주가가 이렇게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때가 왔는데 그때 하필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우려도 있고 뭐 기업 실적이 약한 우려도 있어서 이게 지금 같이 지금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말에 본 뉴스인데 좀 약간 놀란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대형 미국 빅테크 중에 투자에 가장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AI 투자가 뭐 지속되는 거긴 맞는데 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중단하면서 위약금을 냈다. 또 임대 계약 사전 단계에서 축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TD라는 증권사에서 체크를 했는데 뭐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투자 우려가
이미 좀 부각됐잖아요. 투자 우려 생겼는데 계속 실적 발표 때 빅테크들이 투자 계속 할 거야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무마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소가 실제로는 좀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AGI로 한 산업혁명이면 이 성장률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선진국 성장률 2%에 머물러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당장 정말 성장률 높이냐 막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7% 이상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산업혁명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뭔가 AI에 대한 좀 기대를 좀 낮추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센티멘트적인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를 또 보면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도 사실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다른 쪽을 좀 공부하자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숫자가 좋은 회사들은 가장 나중에까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좋은 기업들도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저의 좀 고민이 큰 부분이고요. 사실 내러티브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투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좋다, 앞으로 이게 갈 것이다, 이 길로 가야 한다 뭐 이렇지만 지금 당장 매출이나 숫자는 굉장히 적은 그런 쪽 회사들은 사실 더 먼저부터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먼저 말씀드렸었고, 이 중에서도 빅테크 중에서도 이제 숫자가 좀 좋은 회사들은 그래도 이 회사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실적 발표에서 잘 나왔는데, 금요일 들어서는 이제 이런 회사들까지도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개별 기업을 보는 상황을 좀 넘어서 좀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충분히 많이 몰린 상황은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미국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굉장히 몰린 상황이고 현금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현금도 좀 확보를 하고 위험 관리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번에 연초의 성과가 뭐 유럽이나 중국이 굉장히 좋아, 홍콩 테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이 얼로케이션을 바꾼다, 자산을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일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 큰 기관들이나 뭐 이런 투자가들이 매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자기도 안 좋다 보니까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에서 이번에 또 실적 발표하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현금 비중이 많고 이거 앞으로 더 투자할 생각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테크 중심으로 크게 몰려있던 돈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거나 위험 관리로 현금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수급의 문제가 없이 개별 기업의 성과만 갈릴 때는 숫자가 나쁜 거는 팔고 숫자가 좋은 거는 계속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 전체를 매도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숫자가 좋은 기업도 결국은 타격을 좀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저희 숫자가 좋은 기업들 지금까지 뭐 2년간 짧게 보면 몇 달 동안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다 안 좋다, 다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 와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골라내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4분기 실적과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회사들, 숫자가 좋은 회사들은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숫자가 안 좋거나 숫자가 없는 내러티브 주식들을 먼저 솎아내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위험에 대비하면서 그래도 난 투자 기회를 찾고 싶다 생각하시면, 미국 외에, 미국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 수급이 몰려 있잖아요. 반대로 전 세계 반을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돈이 이렇게 몰려가 있다면 나머지 시장들엔 돈이 덜 몰려가 있는 건 아니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유럽이나 홍콩 시장, 중국 시장은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글로벌 비중이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어느 정도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돈이 나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고요. 제가 마이클 하트넷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 하트넷이 유명한 전략가인데 어떤 전략가라도 계속 맞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잘 맞는 때가 있어요. 잘할 때가 있거든요. 잘하는 그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일치할 때 잘 맞습니다.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그분이 작년에 미국 주식이 빠지기 전부터 고점에서부터 콜을 했어요. 미국의 빅테크는 조금 슬로우할 거다. 그래서 M7이 L7이 된다. 레그하는 슬로우한 주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냐? 유럽의 금융주, 일본의 금융주,
중국, 홍콩, 테크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좀 제일 되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에 힘이 더 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그의 자기 충족적 예언도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사람의 의견을 봐야 되는데 뭐 일본 금융 왜 좋냐? 뭐 이렇게 한테 얘기 들으면은 일본 금융은 뭐 80년대보다 주가가 뭐 70% 빠진 상황이라 그래요. 그렇게 일본 옛날에 버블일 때보다 엄청 주가가 낮다. 싸다. 싸긴 쌉니다. 보시면 굉장히 싸고요. 일본 금융이 싼 상황에서 일본 인플레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 인플레도 지금 우려가 있지만 일본 인플레 우려가 더 커요. 그러면서 엔화 강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금융주들은 금리를 올리면 숫자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금융주 좋다 이거예요.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국에 ADR이 있어요. 일본 주식들이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이나 미즈호 파이낸셜 이런 일본의 2대 3대 은행이 미국에 ADR이 있어서 엔화 환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 이들의 ADR도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은행은 좀 시장이 어려워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어요.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숫자는 뭐 괜찮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다 이거보다는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젠스왕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계속해서 숫자를 올릴 수 있는 국면에서는 뭐 지금 좀 어려워도 오히려 지금 실적이 뭐 어떤 이유로 좀 미스하더라도 사실 앞을 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좀 낮아지거나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 반응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부터 약간 하드웨어, 미국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와 관련된 하드웨어에 대한 거는 계속 좀 이렇게 좀 약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실적을 보고 저도 어떻게 할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도 나오는 대로 바로 코멘트 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글로벌 주식을 보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간에 공부하자는 얘기는 시장이 어려워도 공부해야 돼요. 시장이 어려워도 기회가 있는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보던 좋았다가 지금 약한 기업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회사들을 또 잡을 기회를 또 봐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도 괜찮을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소개를 해드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홍콩의 테크 주식이 몇 개 하고 그다음에 홍콩의 뭐 다른 소비재나 다른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전주 공부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뽑았던 이제 알리바바가 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 높였는데 저희 알리바바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랑 AI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 전자상거래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저희가 계속 좀 봐야 되는 회사다. 여전히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콩 반등 전에도 계속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 텐센트라는 홍콩 빅테크 도 계속 저희가 공부해야 될 회사로 보고 있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좀 멀어요. 3월인데 그때 좀 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샤오미, BYD. 샤오미, BYD는 샤오미는 가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로봇이나 그다음에 전기차를 지금 굉장히 성우적으로 진출했고요. BYD는 전기차를 굉장히 잘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저희가 AI 쪽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천신의 눈을 발표하면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BYD도 제가 설명 영상을 곧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콩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는 이런 좀 내러티브가 있는 회사들은 어딘가 얘기했을 때 저희가 자율주행의 호라이즌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 전주에 이어 오늘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은 변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호라이즌 로보틱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유비테크,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약간 좀 내러티브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을 보는 회사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주를 보시면 뭐 통신주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신주 생각하면 통신주 무슨 성장주지 하지만 중국에서는 통신주가 클라우드랑 B2B 사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장성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고배당주입니다. 계속 저평가되어 있으면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또 시장이 좋을 때 많이 보는데 중국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클라우드와 B2B 경쟁력이 높은 차이나텔레콤 이런 회사들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하드웨어 쪽 이 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빅테크 쪽에서 한다면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이런 정부에서 좀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이번에 시진핑 심포지움 할 때 되게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작지만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대표주로 웨이얼 반도체가 들어왔었어요. 웨이얼 반도체나 또
SMIC라고 대표 파운드리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이 방향성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뭐 테크나 고성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가져가지만 또 새로 부각될 수 있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시면 실적 제가 체크할 때 MGM 차이나가 숫자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카지노 그렇게 좀 좋은 섹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 마카오 카지노는 좀 괜찮았고 또 라스베가스 카지노는 좀 약했다, 이렇게 MGM에서 얘기를 했어요. 샌즈 차이나 같이 그 마카오에 있는, 이거 워낙 안 올랐거든요. 저희 뭐 알리바바 이런 거 그래도 많이 반등했지만 이런 쪽은 아예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뭐 대표 소비재가 하이디라우, 리닝, 뭐 안타, 막 이런 대표 소비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양회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양회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 지금까지는 뭐 테크 기술에 대한 기대였잖아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홍콩의 테크도 봐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경제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계속 말씀드릴 텐데, 양회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면 이런 소비 대표 소비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또 정리해서 점차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런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움직임이 좀 달라졌네? 하면서 좀 공부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주에 공부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좋은 부분, 나쁜 부분 특히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라 했잖아요. 저희 이번에도 좋은 부분, 나쁜 부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 기업들 중에는 뭐 호라이즌 로보틱스,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BYD,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고, 다른 기업들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5, 20%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좋게 봤었고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숫자가 잘 나오는 미국의 고성장주 이 4개 정도를 마지막으로 남겼었는데, 그 전에 다른 내러티브 주식이나 다른 뭐 좋았던 회사들 고점에서 많이 좀 저희가 바꿨죠. 그런데 이 4개는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뭐 예를 들어 팔란티어를 비교하면서 테슬라는 숫자가 약했지만 팔란티어 숫자가 강했다, 이런 걸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팔란티어, 어퍼몰링스, 엠러빙, 카바나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안 좋은 쪽으로 변동을 보였고요. 그 와중에 사실 이익 상향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익 상향은 위쪽이고, 카바나는 살짝 이익이 제가 보다 보면 좀 상향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이익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주가가 거꾸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다음 반등에 가장 빠르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숫자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우려만 지나가면 결국 이 회사가 좋지, 이렇게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에 엔비디아가 23년, 4년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변동을 겪었잖아요. 시장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올라온 회사는 항상 엔비디아였어요. 이런 국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숫자가 약했던 회사들은 되게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특히 뭐 팔란티어, 엠러비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미국을 다시 좋게 볼 때 또 말씀을 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회사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우려로 인해서 같이 빠지는 지금 국면에 이런 동조화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현할 수 있는 분은 좀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제가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 같은 실현을 좀 빨리 말씀드렸고, 엠러빈도 일부 실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이 주가 변동을 이미 했기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의 실현 같은 거는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월간을 주간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좀 변동성을 좀 직감한 부분이 있어요. 변동성이 커질 거라서 주간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주에도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이런 큰 회사들이 한 주에도 이렇게 움직여서 뭐 매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매일 대응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제가 주간으로 옮긴 만큼 계속해서 속보도 드릴 거고요. 게시물로 써드릴 거고,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좀 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항상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항상 질문해 주세요. 좀 어려운 상황일수록 좀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계속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